보도한 증거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특검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는 20년 넘게 방치된 골목이 있습니다. 과거 송정리 1003번지로 불리던 유흥가인데요. 도심 속 흉물로 남았던 이곳이 드디어 철거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간판은 녹이 슬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낡고 허름한 이곳은 1950년대부터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3번지라고 좀 유명했던 거예요. 무서웠죠, 여기가. 하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큰 불까지 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후 20년 가까이 버려진 동네처럼 방치됐습니다. 한때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던 이곳 골목은 현재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장소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이쪽도 좀 활성화돼가지고 좀 젊은 우리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광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구는 직접 나서서 2029년까지 낡은 건물 11채를 헐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량 3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듭니다. 밤에는 주차장에 젊은 청년들이 포장마차를 열 수 있게 해서 서울 을지로처럼 누구나 찾아오는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고 나면은 아마 광주에 대한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이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무서운 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1003번지가 광주의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곳에 있던 한국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지방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담양군도 전북 순창군과 손을 잡고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개발 선언으로 한국마사회와 과천 경마공원의 이전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한국마사회와 경마공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담양군은 전북 순창군과 손을 잡고 공동 유치에 나섰고 제주도와 경북 영천, 전북 김제 등은 단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유치 선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담양군과 순창군은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차별화를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자매 도시를 맺고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원칙이 특별법에 명시된 점도 한국마사회 담양 순창 유치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방향이 제시된 바 경마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마사회를 호남권 유치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마공원 이전 지역은 빠르면 올해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6,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수입이 기대됩니다. 두 지역은 올해 상반기엔 공동 유치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유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교육 여건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구는 넓어진 반면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 정책보다는 이름 알리기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시도 통합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예정되는 등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전남 교육 지형을 하나로 묶는 교육감 선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과 환경이 분명히 다른 광주 전남의 현실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게 맞느냐는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통합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광주 4명, 전남 7명에 이르는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고민과 혼란도 큽니다. 안 그래도 정당 공천이 없고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큰 상황. 현직 교육감들은 그래도 낫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지형이 광역 단위로 확장되게 되면 깜깜이 선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 언론사들이 단일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더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후보가 안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군소 정당 같은 존재들인데 이 7명, 8명, 9명을 놔두고 현직이 당연히 우뚝 서갖고 있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광전남 각기 다른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을 손볼 시간도 없이 얼굴 날리기에도 바쁜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 예정자들은 광역교육행정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직이 여전히 이루고 있는 건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에서 누가 진짜로 이 미래 거대 담론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후보를. 한편 광주시민교육감 후보 공천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김용태, 오경미, 정성홍 세 후보에 대해서 시민 여론조사와 공천단 투표를 통해서 오는 11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이렇게 누가 통합교육을 이끌지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건 어떻게 뽑을지 정하는 일입니다. 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후보들은 어느 지역을 뛰어야 할지 선거구조차 모르는 형편인데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어떤 숙제들을 풀어야 하는지 서희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등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지방선거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광주와 전남 가운데 한 곳으로만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후보 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완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개월간 공석이던 행정부지사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통상 행정부지사는 선거 국면에서 도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오는 20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일정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선거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구나 특별시 통합에 따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1인당 대표 인구수 격차 문제가 남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전제 특위든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거란 말이죠. 제3위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중립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거 일정이 이미 시작된 만큼 선거구 획정 논의도 더 이상은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4년간 20조 원 지원, 정부가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당근책입니다. 하지만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뜯어보니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목포문화방송 김윤 기자가 전합니다. 광역 행정통합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정부 의존을 낮추고 경제와 산업 자생력을 키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치재정 확보 방안은 특별법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나서는 광역 시도들은 한결같이 4년 이후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세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전남은 특별법 초안에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의 국세 이양 비율을 명시했지만 발의된 법안에서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특별법 총칙에서만 국세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로만 남았습니다. 광주 안과 전남 안이 달랐던 통합교부금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충남대전 특별법은 민감한 재정부문 조항이 무더기로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은 빠졌지만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는 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 법안에는 없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조항을 신설해 내국세 총액의 0.3%를 지원받도록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 타 지역보다 덜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정부도 전남 광주와 충남 대전에 이어 대구 경북까지 통합에 나서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통합이 가능한 광역 단체가 모두 통합 방향으로 가고 있어 4년 뒤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준연방제적 방식이라고 얘기되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어떤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에 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20년이 지났지만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 권한을 이양받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볼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과 별개로 세법 자체를 개정해 국세를 지방으로 과감히 넘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설 이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9일 입법공청회와 10일부터 이틀간 법안 소위를 거쳐 12일에는 상임위 의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대원 브리브 광주 L7 충장바이 롯데호텔 회장이 5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한 후 대우건설 인수까지 일궈내며 지역의 중소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중흥그룹 창업주 정찬선 회장이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정 회장은 재무 건전성을 우선하는 내실 경영을 통해 그룹을 반석 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며 지역경제 발전과 상공인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주택건설의 날 동탄산업훈장 등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유족으로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정원철 시티건설 회장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하위 20% 평가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광주 지역 구청장 1명, 시구 의원 14명 등이 하위 20%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만큼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지역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내일 문인구청장의 사퇴 번복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으나 문 구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문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철회했는데 의회는 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지난달 15일 한 차례 의회 불출석 사유 등을 물을 예정이었습니다.